을 겉에서만 빙빙빙 돌잖아요. 그럼 재미없어요. 근데 빠지려면 풍덩 빠져보세요. 빠질까 말까 걸지 말고 빠지라고요. 배우려고 해야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그냥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곁눈질 쳐다보고 있잖아요. 절대 내 것 안 돼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민법 총칙하고 들어왔던 부분이 있죠. 이걸 안 쓰려다가 그냥 지금 마음을 바꿔서 쓰게 됐는데 1번 처음에 우리가 나왔던 게 권리 변동하고 들어왔어요. 쓰지 마세요 그냥.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걸 권리 변동이라 하고,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법률 행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하고 들어오죠. 이렇게. 법률 행위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계약 이렇게 해도 돼요. 계약. 아니면 그냥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면 우리는 의사표시하고 들어왔던 거고, 의사표시는 다시 두 개로 구별을 해서 불일치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세 가지였는데, 하나가 비진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정허위 표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착오하고 들어왔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사기하고, 다섯 번째는 강박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에 비통착사하고 외우시라고 그렇게 항상 염두에 두시는데, 외우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니까 정말 이게 외우는 데만 치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다 이해가 돼요. 비통, 착사강하고 들어오는데, 비준이는 뭐라고 했어요? 알고, 이건 두 개는 자고하고, 착오는 모르고, 그 다음에 사기는 속아서, 그 다음에 강박은 뭐죠? 이건 졸아서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비통착사강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가 올해 시험에서만 4문제가 배정이 됐으니까 작은 숫자는 아니죠. 최소한 2문제 이상은 꼬박꼬박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나면 법률에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이걸 대리제도 해서 이걸 대신한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이 대리제도는 다시 유권 대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권 대리가 있어요. 유권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무권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복대리라고 하는 게 하나 들어가고, 자, 유권은 다시 3명 관계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대리권. 그냥 누가 와서 물어봅니다. 대리권이 뭐예요? 하고 물어요. 대리권이 뭐죠? 대리권이 뭐예요? 그냥 간단해. 대신할 수 있는 권한. 이게 대리권이에요.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대리권이 뭐예요?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권한, 대신할 수 있는, 아니면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 행위하고 나왔죠. 대리 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리 효과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리 파트는 이 의사표시하고 대리제도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무효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취소.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죠. 취소는 일단 유효였다가 소급하여 뭡니까? 무효가 되는 형태죠. 제가 다 잊어먹더라도 그 취소 사유만큼은 좀 기억을 하시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그래서 4가지 정도는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그 다음에 조건하고 그 다음에 기한하고 들어오죠. 자, 조건이란 건 뭐예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고, 기한은 뭡니까? 확실한 사실에 의존을 하죠. 그래서 조건, 기한하고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 민법 총칙이었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물권법하고 들어왔었는데, 물권법은 양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서설하고 들어올 때에, 자, 물건이 뭐예요? 하고 들어왔었죠. 자, 물건이 뭐예요? 그랬더니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냥 물건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권리 해도 돼요. 누릴 수 있는 뭡니까? 권리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물권해요. 그냥 어렵게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왔던 게 물권적 청구권이었거든요.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 자체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그걸 뭡니까? 좀 예방해달라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물청하고 들어왔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뭐였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하고 들어왔죠. 이 물권적 청구권은 해년마다 한 문제씩이 배정되는 것 같아요. 이건요. 자, 요걸 봤던 거고, 우리는 지금 내용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목차만 본 거지. 이런 내용들이다. 자, 두 번째 들어왔던 게 물권 변동하고 들어왔죠. 자, 이 물권 변동은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요. 자, 물권 변동에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 나왔던 게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하고 물었던 거 있었죠. 그래서 하나가 법률 행위하고 나옵니다. 법률 행위는 계약했는데 계약은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법률 규정하고 들어오죠. 법률 규정은 대표적으로 뭐였죠? 외우셔야 된다 그랬는데 상소, 그 다음에 판결,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요건 등기해야 안 해요.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물권이 변동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계속 뭐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등기 청구권하고 들어왔죠. 등기 청구권은 두 개로 나눠서 하나가 뭐였어요? 물청, 또 하나가 채청하고 들어오죠. 물청하고 채청을 구별한 이유는 소멸시에 걸리느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느냐. 자, 물청은 소멸시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고, 이 채청은 소멸시에 걸리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그랬죠. 중간을 생략한 등기 그럽니다. 다른 말로 이걸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데요. 미등기 전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일단 그 등기 자체는 유효이지만 처벌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물권에 소멸하고 들어왔었죠. 자, 물권 소멸 사유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목적물이 멸실되는 거, 두 번째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 다음에 혼동,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 그런 것들이 5가지가 있어요. 자, 요게 끝나면 점유권 하고 들어왔죠. 점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일종의 사실상 뭐라고 했죠? 지배. 이 사실상 지배인데 본권 여부를 따져야 안 따져요? 이건 따지지 않죠. 본권이라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걸 따지는 건데 점유권은 도둑놈도 점유권이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시험에 나올 때는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통행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취득시효라고 하는 게 있었죠. 혹시 취득시효에서 점유취득시효 요건은 외우시나요? 자, 20년간 있어야 되고 점유해야 되죠. 소유의사, 평온, 공연하면 등기가 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동소유라고 하는데 공동소유는 뭐만 있죠? 공유, 합유, 총유. 공유와 합유는 지분이 있고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 그러는데 지상권은 뭡니까? 타인 토지죠. 이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건물이나 그 다음에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럼 지상권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럼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라는 걸 지불하잖아요. 토지 사용료는 내야 돼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지 않아도 되고 내도 되고 요소는 아니다 그랬었죠. 지류는 요소가 아니에요. 자, 지역권에 들어와가지고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요 역지하고 승역지 요 두 개를 꼭 구별하라 그랬죠. 요역지는 편익을 받는 토지고 승역지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예요. 역시 합의하고 등기를 해야 되죠.
자, 전세권하고 들어왔는데 이 전세권은 부동산도 되죠. 그러니까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죠.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반드시 전세금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꼭 들어가야 돼요. 전세금은 요소이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꼭 되어 있어야 되죠. 오늘 다시 볼 겁니다. 이 부분은. 자, 용익물권. 그 다음에 유치권이 들어왔었는데 유치권은 뭡니까? 인도거절이라고 했죠. 인도거절 그랬어요. 당신이 줄 때까지 나는 안 주겠다. 인도거절. 그렇죠? 인도거절 그러는데 요건 공평의 원칙 때문에 인정되는 거죠. 만약에 세탁물에 수리를 했으면 세탁비를 줘야지 세탁물을 가져오는데 세탁비를 주지 않냐고 세탁물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세탁소 아저씨는 난 세탁비, 그 세탁 수선비를 줄 때까지 나는 그 세탁물을 주지 않겠다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공평하다는 거야. 그게 유치권의 시발점이 공평해요. 공평해서 출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등기해요, 안 해요? 유치권은. 이건 등기 안 해요. 이유가 법정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법정 담보이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하고 들어왔던 부분이죠. 저당권은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럼 저당권은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하고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일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물상 보증인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권법에서 자 다시 여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공부 좋은 방법은 민법 총칙은 의사표시하고 대리제도만 하세요. 예를 들면 무효 취소 조건 기한을 전혀 몰라요. 그래도 반타작은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권 변동,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 여기 저당권이고 좀 하나 덧붙인다면 점유권 정도 있죠. 이 네 파트만 해도 14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맞춰요. 그럼 저 같으면 여기다 하지 비경제적이다 안 한다고요. 만약에 한다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3월달 4월달 전국 모의고사에서 20개만 일단 넘길 수 있다면 2차는 포기를 하지 않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3, 4월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그렇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수능처럼 똑같아요. 거기 시험에서 예를 들면 민법이나 학개론이 20개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차까지 꾸준히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점점 갈수록 민법이나 학개론이 점수가 안 나오면 2차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이제 생겨요. 그러다가 2차를 포기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